네, 정수재 이사께서는 팜스토리 한den과 뷰웍스를 담고 있는데요. 각각 17%, 2%대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정수재 이사의 두 종목 비롯해서 기존 관심주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관심주 리스트에 빠져있는 우리산업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산업이 이제 손절 가격이 5,700원이었는데요. 손절 가격이 넘어가면서 일단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2차 공급업체죠. 그래서 모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취하고 있는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고가를 만들었죠. 5,700원, 5,8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때 꽤 큰 거래가 실리면서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당시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이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쪽도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선주를 이제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약 5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 소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정도 물량 거래량이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신고가 종목의 어떤 특성을 본다면은 신고가 종목은 그 신고가 됐던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복구를 하거나 추가적인 즉 잡히자마자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이 눌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700원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고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오늘도 한 5,77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5,700원에서 5,600원 사이에서의 어떤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갈림길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신고점을 만들면서 바로 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나서 갈지는 우리가 이제 수급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 차례 보여드렸지만은 이 중기적인 어떤 그 중간에 이 아래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요. 단기적인 어떤 세력의 유입이 된 상태였고 그걸로 인해서 시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서부터 중기적인 어떤 세력의 흐름 그리고 장기 세력도 모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눌림이 나왔던 거는 이 단기 차익 물량을 실현을 하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었고 결국은 이 내용들은 5,700원이라는 이런 손절 가격 부근에서의 지지력이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밑에 보신 것처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시작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손절 라인이 이탈돼서 나중에 다시 한 차례 어떤 공략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심주 리스트에 들어있는 종목 팜스토리 한덴 지금 좀 손실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팜스토리 한den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실적 위주로 대응을 한 건데요. 이 당시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 1,330원에 대한 저항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330원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바로 이날이었죠. 이 1,330원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돌파를 했는데 개념은 신고가 종목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는 아니었고요. 직전에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는데 이게 반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당시 그런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은 방금 보였던 것처럼 어떤 중기적인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했었고 장기적인 세력 역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파워까지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330원이라는 어떤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눌림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매수가 처음 했을 때 이 매수가 부분이 좀 높게 잡혔다는 게 좀 아쉽고요. 대신에 최종적인 어제 지지 라인은 한 1,2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인은 이제 60일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한 1,17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드렸던 손절 라인이 이제 1,150원입니다.
여기 흐름을 보면은 중장기적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그 전에도 보면은 반등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지만은 단기적인 세력이 약간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 나중에 흐름을 보면은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매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렇게 큰 충격보다는 흔들림이 있으면서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지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손절 라인은 반드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이스 하신 종목은 건설주 중에 한 종목 준비하셨잖아요. 네, 뷰옥스도 있는데 그것도. 뷰옥스는 지금 뭐 소폭의 손실이 네, 나면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들고 가실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오늘 종목으로? 새로 오늘 초이스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와 그다음에 실적 개선 모멘텀에 있는 건설 회사고요. 업계 1위입니다.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보아왔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와 약간 다른 그런 접근인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할 때 그전까지 작년 말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좀 빠르고 강한 어떤 그런 종목 위주로 했는데 지난달 중순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대형주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귀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기관들에서도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어떤 경향이 대형주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증권주도 상승을 했지만 건설주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2012년도를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건설주 중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현대건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토목, 플랜트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사실 그 현대차 그룹으로 이렇게 인수가 됐잖아요. 인수가 됨으로써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당 그 체질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2012년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건설 회사는 자료를 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자료를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내 건설 수주액과 해외 건설 수주 전망입니다. 2011년도, 2001년도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2012년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13년도에도 또 굉장히 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07년도, 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한 평가는 해외 수주를 어느 정도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선도업체에 비해서 한 30% 정도 우월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점 중에 한 가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주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내용 중에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브라스 LNG라고 있습니다. LNG 리큐펙션 EPC인데요. 이 플랜트 과정 중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 마진이 한 15%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플랜트라든지 그런 건설 쪽에서 어떤 수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베네수엘라에 있는 리파이너리 플랜트 역시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게 된다면은 결국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연매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1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 3.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을 한 6%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는 조금 더 그 폭을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좀 전에 체크해드렸던 것처럼 중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세력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단기적인 어떤 이평들의 저항대를 모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71,3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주도 테마주들 중에 건설업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뭐 대형 건설주들이라고 하면 GS건설, 대림산업,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현대건설을 채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형주 쪽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커스고요. 건설업의 주간 상승률이 2.1%였습니다. 코스피가 1.8% 정도 지난주에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건설업 쪽에서도 차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설업 중에서 일단은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계 1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업계 1위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해외 수주 역시 그러한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를 포함했을 경우에 올해 한 예측을 하는 게 15조 3천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 내 시너지고 생각해 본다면 현대차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같이 이제 그런 시너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그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그 카타르 플랜트 건설 현장인데요.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카타르뿐 아니라 중동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어떤 국가들 그리고 이런 대형 플랜트 여기 보면 카타르의 비료 공장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공장들을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 가치의 또 플랜트까지도 하고 또한 현대 엔지니어링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건설업 그리고 현대건설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시너지가 발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분 구조를 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한 72.55%의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조 2천억의 수주를 해서 23% 전년 대비 23%의 어떤 성장을 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2016년까지 이런 그 엔지니어링 업체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점유율을 3%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능력을 갖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스타 엔지니어링 업체를 12개까지 확대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좀 더 그 수혜가 되고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합병이 되면서 기아차가 현대차와 같이 R&D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벌였는데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현대건설 역시 현대 엔지니어링과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엔지니어링 부분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 설계 중심이 했다면 구매라든지 시공 중심으로 수주 전략 자체를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좀 추가적인 고부가 가치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수재 이사께서는 건설 업종 내 현대건설이 탑픽이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오늘의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초이스 종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